영상을 클릭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이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객의 이야기를 잘 경청했다면 이제 다음 스텝은 바로 질문을 해야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질문은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물음이라는 뜻으로 특정한 문제나 상황, 개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그런 학습 방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질문이 코칭에서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토론기구 월드카페에서 정의한 이 효과적인 질문의 10가지 특징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질문받는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깊이 있는 대화를 유도한다.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여러 가지 가정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 창의성과 가능성을 촉진한다. 앞으로 나아갈 힘을 생성한다. 질문 자체에 집중하게 만든다. 동료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도록 한다. 깊은 여운을 남긴다. 더 많은 질문을 유발한다. 어떠신가요? 뭔가 코칭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코칭 제가 봤을 때 이 코칭 질문으로 보더라도 딱 들어맞는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질문을 해보시거나 혹은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이 일상생활에서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지만 그것이 효과적인 질문인지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만큼 효과적이고 강력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코칭에서는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그냥 코치가 답이나 방향성을 알려주면 안 되는 걸까요? 바람직하진 않지만 이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객을 위한다면 이 코치는 무언가를 알려주기보다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고객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제가 지금 할 일을 미루고 있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저 스스로도 너무 답답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이 고객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나요? 살짝 이 강의를 멈추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생각하셨나요? 혹시 너가 답답하다고 느끼면 할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거나 왜 미루고 있는데? 와 같이 이런 미루게 되는 원인을 분석 또는 고객을 평가하는 말들을 생각하셨다면 코치로서는 좋은 응답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물론 여러분들이 좋은 의도로서 이 도움을 주고 싶어서 건네는 말이라는 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치라면 고객에게 내 질문이 정말 도움이 되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들이 좀 코칭스러우면서도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코칭을 통해 할 일을 미루지 않는 당신이 되면 지금과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과거에 미루지 않고 할 일을 제때 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 당시에는 할 일을 제대로 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었나요? 자, 무언가 이전과는 다른 질문이라는 것이 느껴지시죠?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고객은 자신이 바라는 목표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과거의 성공 경험을 떠올리면서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 이 과거의 성공 경험을 벤치마킹해서 현재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도 도출해 볼 수 있겠죠. 이처럼 질문은 이 생각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코칭 과정에서 코치의 질문은 고객으로 하여금 관점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영역을 인식하게 하고 나아가 자신을 성장 및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은 고객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이를 촉진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코치가 답이나 방향성을 제공하지 않고 질문한다는 것은 고객에게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코치의 질문에 고객은 깊게 고민하면서 스스로 변화에 필요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찾게 됩니다. 이는 고객이 자기주도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으로서 이 자율성을 의미하죠.
자, 제가 저번에 이 경청 강의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이 심화 과정으로 잠깐 언급해 볼게요. 지금은 흘려들어도 좋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고객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촉진하는 것은 이 코칭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경청에서 이야기 나왔던 자기결정성 이론에 이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욕구가 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경청을 통해서 관계성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고 했었죠. 여기서는 고객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이 자율성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작은 성공 경험까지 얻게 된다면 내가 무언가를 잘 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런 유능성의 욕구까지 충족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 코치는 고객에게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효과적이고 강력한 질문은 고객 스스로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촉진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치는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한 번쯤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 관련 교육을 들으셨다면 익숙하실 만한 그런 단어들일 텐데요. 바로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입니다. 열린 질문은 상대방이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보고 또 자신의 느낌이나 견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돕는 그런 질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코칭에 참여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코칭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으신가요? 와 같은 질문들이 열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반대로 닫힌 질문은 예 또는 아니오와 같이 아주 간단히 대답하도록 만드는 그런 질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하셨어요? 오늘 코칭에서 배웠던 내용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와 같은 질문들이 닫힌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이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을 하는 그런 순간들만 생각해봐도 아, 열린 질문을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만약에 친구와 대화를 하는데 친구가 제 모든 질문에 응 또는 아니 라고만 답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짜증나겠죠. 그리고 친구와 대화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 거예요. 당연히 다음 질문을 이어나가기도 어렵겠죠. 그러니까 닫힌 질문은 이 고객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코치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그로우 모델을 제시한 휘트모어는 닫힌 질문은 사람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지 못한다. 열린 질문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든다. 라고 했고요. 제 지도 교수님이신 탁진국 교수님 역시 열린 질문은 자각을 불러오지만 이 닫힌 질문은 오로지 정확성만을 요구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치가 열린 질문을 할 때 이 고객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고객은 사고를 확장하게 되고 나아가 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코칭에서는 닫힌 질문보다는 이 열린 질문을 많이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요? 상황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어떻게 하시겠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열린 질문을 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열린 질문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 연속적으로 여러 개의 질문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계속 질문만 한다면 이 코치는 질문을 하고 고객은 대답만 하는 그런 질문 대답 패턴으로 이 코칭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사실 이는 결코 좋은 패턴은 아닙니다. 코칭의 질문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 질문만 하는 것이 코칭은 아닙니다. 코칭을 하기 위한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질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과 질문 사이에는 고객이 충분히 자신의 대답에 머무를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또 반영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코치의 반영을 통해서 고객은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탐색할 수 있게 되니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반영하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질문을 할 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와 같이 이런 의문사를 사용하여 질문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의문사를 사용하는 것은 다 좋은데 여러분이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왜라는 단어보다 어떻게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실 왜랑 어떻게는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어서 저게 무슨 차이인가 하실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고객에게 전달되는 그런 뉘앙스 차이가 꽤 큽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왜 늦은 거야? 오늘 어떻게 하다 늦은 거야? 너는 왜 그렇게 해?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혹시 뉘앙스가 느껴지시나요? 이 왜는 종종 비난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서 이 뭔가 공격받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그 결과 고객은 방어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어서 이 코치와의 소통에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 변명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대신에 이 어떻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왜라는 질문이 전달하는 그런 비난이나 공격적인 느낌을 완화해 주고요. 실제로 듣는 고객은 덜 방어적이게 되어서 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이 고객의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라는 단어는 이 자연스럽게 열린 질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질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보다는 어떻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 어떻게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좀 애매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동안 변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 변화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이 왜라는 대신에 어떻게라는 단어는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 변화해야 하나요? 뭔가 좀 어색하죠. 이런 경우라면 뭐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 표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요. 그동안 변하지 않았는데 지금 변화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가요? 훨씬 더 자연스러우면서도 이 비난이나 부정적인 느낌은 덜하지 않나요? 이런 사소한 질문법의 차이가 이 코칭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확장 질문은 생각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이 코치의 질문을 통해 자신의 이슈를 다양한 관점으로 보게 되고 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통찰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바로 다양한 관점으로 본다는 것인데요. 이때 코치가 활용할 수 있는 질문법 중 하나가 확장 질문과 축소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확장 질문이란 이 고객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말하는 수준보다 더 상위 수준의 관점에서 질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 고객이 요즘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식단 관리를 잘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이 코치를 찾아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 고객이 현재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식단 관리를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식단 관리를 잘하고 싶은가를 보면 건강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걸 위계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 건강이라는 것은 상위의 수준이고 식단 관리가 하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코치가 확장 질문을 한다면 이 상위 수준인 건강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질문의 예를 들면 고객님께서 생각하는 건강한 삶은 무엇인가요? 와 같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확장 질문은 이 고객이 현재 머무르고 있는 생각의 수준에서 벗어나 이 다른 관점으로 그 이슈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것을 고민할 때 딱 그것에만 집중하게 되는데요. 아까 예시를 들었던 것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식단 관리를 잘하고 싶다라는 고객은 아마도 어떤 식단이 좋은 식단인지 여러 식단별 가격과 효과, 장단점 등 그 식단 자체와 관련된 고민을 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때 건강한 삶을 묻는 확장 질문은 이 고객으로 하여금 식단을 넘어서 자신이 고민하는 그 근본적 이유를 인식하게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층 더 넓게 고민할 수 있게 됩니다. 고객이 고객님께서 생각하는 건강한 삶은 무엇인가요? 와 같은 그런 확장 질문에 대해서 저는 신체적으로는 가벼운 몸으로 매일 러닝할 수 있는 그런 삶과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는 삶이 건강한 삶인 것 같아요. 라고 답변을 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단순히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부분이 결국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 부분을 통해 그 고객이 현재 식단 관리에 집중하는 이유는 가벼운 몸을 만들어서 러닝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코치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코치는 고객을 더욱 이해하게 되고, 단순히 식단 관리를 잘하는 법을 넘어서 고객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결국 이 확장 질문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고객의 생각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시킬 수 있는 질문을 할 때 이 고객은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이 확장 질문인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딱 정해진 질문은 없고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객이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그 내용의 상위 수준과 관련된 질문을 하면 그게 바로 확장 질문입니다. 실제 활용에서는 제가 코칭의 흐름이라는 강의에서 가상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추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축소 질문입니다. 이 축소 질문은 고객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말하는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의 관점에서 질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축소 질문은 이 구체화, 명료화를 위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몇몇 부분이 우리가 언어적 경청에서 배웠던 부분과 겹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축소 질문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 한 고객이 저는 의미 있는 일에 도전하며 성장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에서 고객은 의미 있는 일이나 성장이라는 그런 개념을 언급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축소 질문을 통해 조금 더 구체화된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미 있는 일이란 어떤 종류의 일을 의미하나요? 성장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성장하고 싶으신가요? 와 같은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고객이 자신의 목표나 뜻을 되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돕고, 또 코치가 고객의 상황과 목표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축소 질문의 중요한 점이라고 한다면, 고객이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나 목표를 구체화하여 고객 자신도 잘 몰랐던 그런 세부적인 바람이나 목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객의 동기와도 매우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새로운 자격증을 따고 싶어하는 고객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축소 질문을 통해 이 언제부터 자격증 취득을 고민하게 되었는지 물어보니, 이 주된 원인으로 현재 일에 대한 만족도 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객이 원하는 것은 자격증 취득 그 자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현재 일에서의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이 진짜 원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고객이 원하는 것이 후자라면 이 코칭의 방향성 역시 달라지게 되겠죠. 자, 이처럼 축소 질문은 이 고객 자신도 잘 몰랐던 그런 세부적인 바람이나 목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좋은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장 질문과 마찬가지로 이 실제 활용에 대해서는 이후 코칭의 흐름이라는 강의에서 가상 사례를 통해 보여드릴 테니 추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현재에 집중하는 코칭 장면에서 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좋은 질문들은 고객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질문 방식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려 볼게요. 이 과거 질문은 단순히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과거 성공 경험을 되돌아보는 그런 질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고객이 코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요.
이 코칭에서 중요한 것은 이 고객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코칭 과정에서 고객은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을 코치와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핵심은 멋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고객이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이 고객이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코치와 고객은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성장 배경, 성격, 가치관, 경험 등 거의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코치가 아니라 고객 자신입니다. 따라서 이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계획은 코치의 조언이 아니라 고객 자신의 내면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과거 성공 경험에서 얻은 방식이 현재의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고객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과거 질문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과거 질문은 고객이 자신의 강점과 성공 패턴을 재발견하고 자신에게 맞는 실행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질문법도 궁금하실 텐데 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비슷한 자격증을 취득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이전에 체중 감량에 성공하셨을 때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셨나요? 와 같이 이 고객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과거의 성공 경험을 묻는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미래 질문입니다. 이 미래 질문은 고객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고객의 생각이나 느낌, 상황, 행동 등 이 미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포함되며 고객의 상상력이 중요한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미래 질문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미래 질문이 고객의 행동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뇌는 상상과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요. 실제로 이 이야기는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래 질문을 통해 고객이 자신의 미래 질문을 상상하게 되면 뇌는 이를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상상 과정은 고객의 자신감과 그런 실행 의지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미래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고객은 목표 달성을 향한 그런 구체적인 행동을 미리 시뮬레이션하게 되고 그 결과 실천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이 고객이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 체중에 도달하면 그때의 기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 목표를 이루게 되면 지금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자, 이런 질문을 통해 고객은 스스로 성취감을 미리 느껴보기도 하고 또 목표를 달성했을 때 만족스럽게 바뀌는 그런 일상의 여러 가지를 상상하면서 긍정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그런 행동과 습관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볼 수도 있겠죠. 이러한 미래 질문은 특히 고객이 불안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할 때 매우 강력한 동기부여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객이 미래의 자신감을 느끼며 목표 달성을 상상하는 그 순간 이를 실현하고 싶은 동기가 강화되기 때문이죠. 결국 미래 질문은 고객의 행동 가능성을 높이는 매우 효과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래 질문을 좋아해서 실제로 코칭 과정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편이고요. 고객의 동기 수준을 확 높여주는 좋은 도구라서 이 그로우 모형의 G단계인 목표 설정의 단계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객의 반응을 보면 이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을 떠올리며 자신의 달라진 일상과 인생을 상상하게 될 때 큰 동기와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빨리 시도해보고 싶다, 진짜 잘해보고 싶다, 그런 반응들이 주로 나오는데요. 이 목표 달성에 대한 열망이 한층 강화되고 또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확실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는 이 코칭 모델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 과거 질문과 미래 질문도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척도를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무언가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센티미터나 미터를 재기 위해서는 자를 사용하거나 몸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체중계를 사용하잖아요. 이때 자와 체중계가 측정하기 위한 도구, 즉 척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척도 질문은 무언가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코칭을 통해서 시간 관리를 잘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 점수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점이 시간 관리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10점은 시간 관리를 완벽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현재 당신은 1점과 10점 사이에서 어디에 있나요? 오늘 코칭에서 세웠던 계획을 한 주 동안에 실행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 수준을 1점, 전혀 없다, 10점, 완벽히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면 현재 몇 점이신가요? 자신감 수준이 5점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자신감 수준이 6점으로 올라갔다면 당신은 무엇을 했길래 이 자신감이 1점 상승했을까요? 이처럼 척도 질문은 보통 1부터 10까지의 기준을 활용하여 이 현재 상태나 목표 등을 정량적으로 알 수 있는 질문을 의미하는데요. 이 척도 질문을 사용하게 되면 고객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명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되고요. 코칭 목표를 세우거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 연관시켜서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코칭 과정에서는 고객들이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러한 척도 질문을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고객들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요. 더 심층적인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라서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질문법입니다. 척도 질문은 이후 그로우 모형에서도 자주 활용되니까 미리 한번 소개해 보았고요. 이 척도 질문 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다면 이 점수인 1과 10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고객이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부분만 조심하신다면 정말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은 코칭에서 질문이 중요한 이유, 열린 질문을 사용하기, 왜라는 단어보다 어떻게라는 단어 사용하여 질문하기, 확장 질문과 축소 질문, 그리고 과거 질문과 미래 질문, 척도 질문 활용하기 등을 배웠습니다. 사실 질문법에는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하게 존재합니다만 큰 틀에서는 모두 열린 질문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이 오늘 강의에서는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그로우 모형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제가 관련된 질문법을 함께 말씀드릴 테니 다음 강의들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질문의 중심은 반드시 고객이어야 한다 라는 것이에요. 코치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문은 절대로 좋은 질문은 아닙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어떤 질문이 고객들에게 좋은 질문일지 한번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피드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